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자,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새로운 일꾼을 뽑는 선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토론회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비전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음을 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인천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두 분과 진행하게 됐는데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두 분의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죠. 자, 오늘 토론회는 먼저 후보자 기조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 사회자 공통 질문 뒤 후보자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뒤 후보자 상호 토론, 자유 주제로 후보자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은 2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이어지는 공통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이고요. 후보자 공약 발표는 3분, 후보자 공약 발표 뒤 상호 토론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이어서 후보자 자유주제 토론에선 개별 질문과 답변은 1분, 보충 질문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별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인지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정확히 시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이나 비방 또한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죠. 기조연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 주민 여러분, 저는 현직 국회의원이자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 배준영입니다. 지난 4년 전 저를 뽑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인천 13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공약을 실천했다고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49.3%로 전체 국회의원 중에 16번째로 법안 통과율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 직을 무겁게 여기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서 위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고 열심히 했습니다. 당 대변인, 인천시당 위원장을 해서 우리 지역의 공약을 모두 다 대통령 공약에 넣어서 실천할 수 있었고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2조 3천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반값 인하, 그리고 공항철도 9호선 직결, 하늘도시 지나는 GTX, 동이천 민자약사 철거, 복합 개발을 확정 지었고요. 강화-서울 고속도로 건설, 강화 전용 한강물 공급, 그리고 백령공항 건설, 서해오도 어장 확대, 정주생활지원금 60% 인상 등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던 것들을 다 이뤄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을 기회발전 특구에 넣었고요.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균형 발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한 일로 평가받겠습니다. 해야 할 일로 선택받겠습니다. 배준영을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영종, 강화, 옹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조택상입니다. 오늘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4.3 항쟁 제76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시장에 나가보면 살 게 없고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윤석열 꼴도 보기 싫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국민들의 한숨소리를 들리지 않는 것인지 파한단에 875원이라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입을 틀어막고 내뱉지도 못하게 합니다.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3년이 남았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하고 무능합니다. 국민들의 매서운 해처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아주는 건 그런 일 하라고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그러라고 뽑아준 사람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번, 입 바른 소리 한번 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우리나라, 우리 지역 지난 2년 동안 뭐가 그리 바뀌었습니까?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쓸소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역 발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일꾼이 아니고 유능한 일꾼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저 조택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항상 주민에 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이슈에 관한 후보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후보자 모두 1분 30초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중구에는 차이나타운과 월미도가, 강화에는 만이산과 강화 갯벌 등이, 옹진군은 각 섬이 천혜 경관을 자랑하는 등 지역별로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종도에 대형 리조트와 호텔이 생기는 등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편히 놀고 쉴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내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부터 1분 30초 답해 주십시오. 예, 중구, 영종, 강화, 옹진 지역별 강점을 살려서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중구의 내향 18푸드를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열린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근대화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영종에서는 용류도, 무의도, 주변에 아름다운 무인도가 있습니다. 사염도나 물치도나 이런 시설에, 이런 시험에 해양 레저 관광 당지를 조성하고 전통 체험 한옥마을, 용궁사 명소화 등으로 영종 시티 투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한상 아일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RV8 부지의 관광 복합단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강화에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 연인원 2천만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선미도와 무인도를 관광단지로 좀 개발하고 백년공항을 조기에 건설하여 섬 관광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답변 1분 30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빼놓고 인천의 관광을 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를 우뚝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다양한 관광 자원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도 만들었습니다. 인천 최초로 100억이 넘는 상권 르네상스 지원 사업을 따냈고요. 인천 상륙작전 지원 국비를 20억 원으로 확보했고 1천억 원이 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건립돼서 이제 곧 오픈됩니다. 영종은 접근성 때문에 어려웠는데 영종대교 일반 주민도 반값이 됐고요. 제3연육교도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의 자연휴양림도 개장을 했습니다. 강화구는 화계 정원 및 전망대가 조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군 검문소 3개가 이전 및 폐지가 됐습니다. 문화도시재생 및 전등사 개보수도 역시 성과이기도 합니다. 옹진구는 백년공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쉽게 갈 거고요. 초쾌속선이 운항되고 자연휴양림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별로 연안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는 내항 재개발과 인천 KTX를 연결해서 항만 관광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영종은 시사이드 파크, 강화구는 역사와 문화재를 엮고요. 옹진은 운항 시간을 다양한 여객선을 엮어서 모두 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곳으로 다시 찾아온.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엔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가, 이와는 반대로 어떤 지역은 유입 인구 대비 학교 수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는 등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열악한 교육 환경입니다. 이 상반된 원인에 따른 교육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부터 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원도심에서 인천교육청이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로 빼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관과 사회부총리 유은혜 장관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빼어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영종에는 학교 4개가 총 확정이 됐는데요. 하늘 1초, 4초, 그리고 운서중학교, 하늘 5고가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더 많은 학교를 만들어서 못 올려도 좋지만은 북적거리지 않게 송도, 청라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강화는 말이죠. 지금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 교육 개혁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옹진에는 지금 덕적고의 다목적 강당을 중축한다든지 또 영흥중에 냉난방 시설을 개발한다든지 백령고등학교에 체육관 전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 고부세 사업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발전 특과 같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영종 지역 신도심 중심으로 과밀학급이 많고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67%에 달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하늘중학교를 최대한 빠르게 설립하고 과밀 과대학급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경자청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모듈러 교실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밀로 불가피하게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7대의 학생 성공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옹진 지역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특수성에 맞게 주민들과 협치하면서 또 대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폐교 위기에 놓였던 적덕고등학교를 주민들과 협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야구부를 만들어 학교를 유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공통 질문 이어지는데 이번 질문부터는 답변 후에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의 답변을 잘 듣고 메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와 접해 있는 강화구는 남북이 분단된 후 80년간 최전방 접경 지역으로 군사, 수도권 문화재 규제 등 중첩 규제로 희생하고 있는데도 국가철도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강화군과 비슷한 여건인 경기도 연천, 가평, 포천, 파주 등 경기도 접경 지역 시군은 오래전부터 국가철도와 광역철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야 할 것 없이 강화의 지하철 연결을 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에 그친 상황에서 후보들께서는 강화도 지하철 연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다른 교통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민주당 조택상 후보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김포
연장이 확정된 지하철 5호선을 강화까지 연장해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는 서울역을 기준해서 약 50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더 멀리에 있는 충남 아산도, 또 경기도 여주도, 경기도 연천까지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5차 인천광역시에서도 전철망이 되지 않은 곳은 강화와 옹진뿐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적경지역 철도망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계양 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해 평화대로 2단계 신도 강화 연결 대교 사업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여 강화를 교통의 사통팔달로 만들겠습니다.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는 국회 제1당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화의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 다음은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네, 강화 국민 생활의 증진과 지붕 없는 5천년의 박물관을 공유하려면은 교통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강화 서울 간 고속도로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원의 앞으로 사업비가 들 예정입니다. 또 올 초에는 김포시장을 만나서 야감과 거점 간에 가는 이 도로가 지금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재개시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천과 강화를 이제 강화가 인천에 속해 있지만은 다른 시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번에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상 부른 선원 강화에 이어지는 노선을 검토하고 지금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5호선에 관련해서는 우선 그 김포 통진까지 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로 하겠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팀워크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 영종까지 이어지는 서해평화 2단계 도로 이것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 이 사안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 30초 질문,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조택상 후보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배준영 후보께서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작년 11월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근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 철도 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김포 연장은 물론 강화 연장 계획도 예타를 면제받을 수. 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준영 후보. 네, 예타를 면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와 지자체가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있고 우리 인천시장과 김포시장이 있는데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이 일은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번 지하철 9호선이 서울과 인천을 직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이 직결되는데 이때에도 제가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유정복 시장을 중재해서 열차 예산 구입비도 제가 국회에서 마련하고 중재해서 나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도 이런 취지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나간다면은 꼭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준영 후보의 보충 질문 30초입니다. 네, 그 후보님께서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와의 이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쉬운 거는 인천 내에서
강화가 인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 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인천 관련해서는 저희가 2호선을 용역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네. 배준영 후보께서 뭐 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에 우리 배준영 후보께서는 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됐다가 또 5호선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5호선이 김포 연장선 노선이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역을 종점으로 할 경우 강화까지 20km 정도 됩니다. 통진읍을 종점으로 할 경우에는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 주민들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선의 노선을 정하겠습니다. 우선 강화 연장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이를 근거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화는 접경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합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신속하게 국비를 확보해 설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 뒤에는 상호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현재 인천과 백령을 잇는 여객선은 기상 악화, 안개 등으로 결항률이 높고 사람만 탑승 가능해 차량은 별도의 화물선으로 운송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세운 대형 여객선 도입 공약은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요. 옹진군에서도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 7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선사를 모집하지 못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부터 답해 주십시오. 네, 백령 항로에 그 대규모 여객선을 놓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백령도에 관련해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9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용선을 하거나 중고선 신규 건조도 지금 무방하다고 돼 있고 신조선 또는 중고선이 2,000톤을 넘으면 20년간 운항 결손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위해서 서해오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회의도 여러 번 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에게 대형 여객선 지원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에 대형 여객선 도입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넣어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배를 만들고 운행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안에 그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야간 운항과 가시거리 제한 완화를 추진해서 좀 더 원활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장애 없이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백령도에 K섬 프로젝트를 유치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배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백령도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섬으로 세우는 게 저희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네, 잘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대형 그 여객선이 꼭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방비 보조만으로는 대형 여객선 도입이 어렵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연안 여객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을 때 선사를 찾지 못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해오도 주민들이 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용화 단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연안 여객선 민영화, 공용화를 약속하였습니다. 현행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은 여객선 건조비,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적자 노선 운항 손실금 지원도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대형 여객선을 도입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안 여객선 공용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후보자 상호 간 보충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이고요. 배준영 후보 먼저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옹진군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천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도 인천 교통공사가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 등 이런 것을 논의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글쎄요. 근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실을 거두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배우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예, 저는 지난 4년 동안 옹진군 24개 유인도 섬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 방금 배 후보께서 얘기한 인천에서 뭐 했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키로 했던 부분이 용진군에서 다시 또 건조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발을 뺀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백령 대천 같은 원거리 노선에는 꼭 배편 때문에 그 1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 덕적 자올면 뭐 이런 데에는 기항지를 만들어서 아침에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을 도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객선이 도입되면 연평 덕적 자올면 주민들이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조택상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배우님이 먼저 얘기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않으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뭐 관건한테 이야기해서 다 될 일이 아니었었고 그동안에 배 4년 동안에 3,000톤급 쾌속선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4년 동안에 무엇을 되려 없어지기만 했지 좋은 그 배를 구입하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도입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형 배가 지금 이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미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뒷심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제가 여당의 국토위라든지 해양 수상 관련된 간사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거는 이것을 흑자 노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흑자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령 공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사람들이 오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억에 이르는 K섬 관광 프로젝트도 해낸 것이고요. 앞으로 배를 건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도 바꾸고 제도도 지원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역인 경인선의 시발점이자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이 위치한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 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하지만 여러 신도시 조성과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으면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인천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인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원도심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광역시 예전에는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체된 우리 중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중구 원도심 활성화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역사 문화산업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항 1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해사, 법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5년 된 항동 라이프 아파트 등 원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석탄 부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을 기회가 넘치는 문화 경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구청 일대는 개항 관련 근대화 유적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문화예술진흥특구로 지정하고 문화 콘텐츠 융합 복합 지식센터를 건립하여 또 문화예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화교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네,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10수년간 정치됐던 동인천 민자 역사를 철거하기로 확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복합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 인천해양박물관도 1,000억 원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월미도 상권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계양로 일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의 활력을 얻을 것이고요. 내항 18부두가 지금 개방이 돼서 잔디밭이 5,000평이 깔리고 거기 문화와 상업시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은 그게 원도심과 같이 운영이 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내항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청 이런 것들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해내갈 텐데 그런 경제적인 낙수 효과가 이제 원도심에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KTX 인천역 정차를 500억 정도 예산 드는데요. 꼭 해내고요. 그리고 경인전철 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은 중구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이제 상호 질문,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 보죠. 조택상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18부두 재개발입니다. 지금 8부두는 개발됐는데 1부두는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18부두가 다 개방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물류회사들이 이전하지 않아서 1부두는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 후보께서 임원으로 계셨던 가족회사 우련통운이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후보자 토론에서 배 후보께서는 우련통운만 이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전을 안 한 이유가 네. 뭡니까? 답해 주십시오. 네, 제가 뭐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뭐 가족 회사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대꾸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부두 개방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을 해서 나서서 했습니다. 인천항만물류협회장을 할 때 무려 8개월 동안 회의를 30번을 해서 거기 있는 업체들을 이제 내보내고 항운 노조원들의 양해를 거두어서 거기를 이제 저희가 개방하게 됩니다. 근데 무려 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인천 항만공사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인천시가 협력을 해서 거기를 상점벽회 같은 곳으로 바꾸는데 능력 있는 재선 의원이 할 수 있지 글쎄요. 야당 초선 의원은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배준영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가장 큰 선결 과제는 이 교통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KTX 인천역 유치를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민주당 의원 자치 기초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조택상 후보도 시큰둥하고 반대하는 듯하다가 요즘 갑자기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무 부시장 재임 시절에 KTX 인천역 유치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택상 후보. KTX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주제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를 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준영 후보가 18부두를 개방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1부두가 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 배준영 후보의 전적 우리 우련통운 때문에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KTX 문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KTX를 인천역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준영 후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배준영 후보는 4년 전에 18부두는 친수공항으로 만든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본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고요. 역시 보충 질문 있습니다. 자, 영종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응급병원은 대략 30분 이상 걸리는 인하대 병원 또는 국제 성모병원이 유일합니다. 현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영종 지역에 종합병원은 아니어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배준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수차례 그 서울대 병원장과 인하대 병원장 그리고 인천시 중구청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영종에 이런 응급시설이 딸린 종합병원을 들어올지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영종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응급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종에 300병상 정도의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프리미엄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 도심에 인하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종하고 중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영종에 큰 병원이 들어오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영종구가 신설이 되면은 나눠져 갖고 의료 취약지구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1억 명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가 감염병이라든지 또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가족 회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족 회사에서 조 후보님이 현대제철에서 500만 원 자본금 갖고 일을 받아갖고 가족들이 다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묻지 않겠지만은 글쎄 적절하지 못한.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택상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저는 영종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응급의료센터를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실에서 전문의 1명과 전담 간호사 3명이 근무하는 시설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종에는 민간병원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문의만 24시간 응급실입니다.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않고 미흡해 대부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1, 2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해도 응급 환자들을 살릴 방안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해야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민간병원 인프라를 모아 설치 요건을 갖춰 하루빨리 응급의료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부시장 재직 중에 서울대 병원과 MOU를 맺는 등 유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한 상호 보충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1분이고요. 배준영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이나 기타 병원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정부라든지 경제청, 인천시, 인천국제공사 이런 데서 좀 병원을 지어서 품질 좋은 병원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택상 후보는 영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종에 의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영종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몇 명인지 뭐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의사가 몇 명인지 그거는 어떻게 제가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영종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 조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인근 청라에 2029년이면은 아산병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도에는 28년이면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 반경 10% 내에 4개의 병원이 있게 됩니다. 대형 병원이 4개가 있게 됩니다.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약입니다만 배 후보님이 잘할 겁니다.
청라 송도에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영종에 병원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그동안 뭘 했는지 도움이 뭐가 됐습니까? 발표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아, 후보님. 그렇습니까? 네.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충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택상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배준영 후보님 지난 선거 때 종합병원 유치를 24시간 응급실 설치 공약했습니다.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공약 내용을 보면은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자, 이번에 안 됩니까? 예, 이번에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4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이 종합병원이 유치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배준영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그 토론 규칙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사실을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책임을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에 대형 병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지난번에 부시장 하실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요원이 다 갖춰서 그래도 민주당 정권 때는 전혀 하지도 못했던 야간 진료, 그리고 새벽 진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병상 이상 한 병원과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법안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에 방점을 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좀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먼저 듣고 상호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3분간 먼저 공약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 먼저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준비된 일꾼 조택상 중구 영종 강화 옹진을 더불어 잘 살고 품격 있는 삶을 드리는 도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들께 5가지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를 기회가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시 인구와 일자리가 빠져나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18부들은 새롭게 시민이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근대와 문화예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기회가 넘치는 문화 경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라이프 아파트 등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 도시를 변모시키겠습니다. 둘째, 영종을 일자리가 넘치고 교통이 편리한 특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종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청 등 6개 기관이 도시 개발에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 법과 권한이 중첩되어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된 규제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 재정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본사를 유치하여 MRO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이스 산업 등 일자리를 넘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종을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종에는 젊은 층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지만 학교 시설이 늦어져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인구가 12만 명이 넘고 있고 섬 지역 특성에도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하늘 5중 신설 등 과밀학급을 줄이고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역사 문화관광과 평화 경제특구로 강화의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 국립애교장각 박물관을 설립하고 충렬사, 교동향교를 정비하는 등 역사 자원을 개발하여 연인원 2천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의 강화 연장을 추진하고 강화, 계양,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과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은 안보 불안정,
교통 불안정, 의료 불안정, 산불안 속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과 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로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대형 여객선을 도입하고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옹진 국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유치하겠습니다. 네, 조택상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공약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배준영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영흥 매립지 관련된 그 말씀이 있으신데 그 확보용지 27만 평을 개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게 21년 3월 11일 경기일보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흥도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지속 발전한 인천 발전 위에 필수 불가결한 사실이고 정무부 시장 때는 필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공약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영흥 주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거는 지금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배준영 후보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은 이제 직매립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영흥 매립지를 우리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27만 평을 구입해서 이제 자체 쓰레기를 태워서 그 소각을 영흥도에 매립하기로 돼 있는 것을 갑자기 지방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지금 대책도 없이 그 영흥도 그 매립지를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었다라면 인천시에서 27만 평은 땅은 구입해 놓은 거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발을 하자. 거기에 매립지로 사용하지 않는 인천시가 이제 거기를 좀 주민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한 걸 사과하라는 것은 주민들께서 다리도 그때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주민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과하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배준영 의원이 되려 사과해야 됩니다. 왜 하던 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배준영 후보 30초 보충 질문 기회 드립니다. 여전히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쓰레기를 계속 묻는 것에 대해서 영흥 주민들한테 사과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표로 평가받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생 성공버스 하교 시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영종 중학교 앞에서 파란봉 들고 이렇게 도와주신 듯 하지만은 사실 부시장 하실 때 인천시 교육청이 통학버스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정무부시장으로 계셨을 때 왜 못 막으셨습니까? 왜 그리고 지금 그렇게 쇼를 하십니까? 정무부시장 제가 1년 1개월 했습니다.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 몇 년 하셨습니까? 배준영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배준영 의원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후보 출마해서 우리 영종중학교에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그때서야 배준영이 부랴부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준영이 어떻게 우리 박남춘 시정부와 조택상 저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후한무치의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건 전임 정권에서 잘한 거는 배준영 의원이 했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인지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종중학교가 그렇게 과밀이 되도록 뭘 했습니까? 영종중학교 통학버스가 이용되지 않는데 제가 거기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청은 옛날 교육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을 했던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국회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냥 교육청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보내주는 것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시간 3분 드립니다. 네, 저 배준영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영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통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0분 내외로 시내버스 늘리고 학생 버스비 반값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지역에 추가 나들목 설치와 진입로 확장하겠습니다. 하늘도시 지나는 전철 GTX DY 이 노선의 예타 면제와 공항철도 9호선 열차 운행도 조속히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부족한데요. 하늘 5중 등 추가 학교 신설과 통학버스 학교 확대로 학생들 통학과 교육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첨단 복합 정비 단지 그리고 제3유보지 개발 그리고 공항 경제권 구성해서 일자리를 크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도심을 다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항 전체를 재개발하고 경계 자유구로 지정해서 항만 친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동이천 역사 신속한 철거하고요. 복합단지 건설하겠습니다. 각종 재건축 공공 재개발 전방위 지원으로 중구 도심을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역 KTX 정차 시설을 설치하고요. 원도심 지나는 트램을 건설하겠습니다. 중구 기점에 제4 경인 고속도로와 해안도로 건설로 불편하고 답답한 교통 상황을 확 풀겠습니다. 강화의 오래 묵은 규제는 걷어내고 교통을 확실히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서울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올해 시공사가 정해지는데요. 그리고 서울 진입 급행버스를 확대해서 불편한 교통을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30분 단위로 1시간 10분이면 신촌까지 갈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화 남단에서 영종까지 이어지는 대교 건설,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해낼 거고요. 사통발단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문화재, 수도, 환경 등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은 여객선이 최우선입니다. 여객선 가시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야간 운행을 제한을 없애서 옹진 전역 1일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옹진 전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난방 요금 경감과 물류비를 지원해서 물류비를 싸게 하겠습니다. 에코랜드 부지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요. 공공 목욕탕 그리고 서해오도 정주지원금을 20만 원으로 늘리도록 하고요. 장봉모도 연도교 그리고 응급의료 헬기 대청 우체국 이전 그리고 덕적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영흥의 제2 영흥대교 건설 대이작 소이작 승봉 연도 건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배준영 후보 공약 관련해서 조택상 후보는 궁금한 점 질문과 답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고요. 조택상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동인천 철거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동인천 철거 확정만 했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유령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동인천 역사 철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 국회의원 하자마자 그 파상관제인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을 했고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그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구와 중구 주민 한 1000여 명 정도가 같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철거해서 동인천 역사를 철거하면은 이 지역의 상권도 살아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도법을 바꿔서 지금 동인천 역사가 철거되면은 그 밑에 지화해-갖고 이 지역을 함께 살릴 노력도 지금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철거가 확정됐지만은 지금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이 퇴거 명령을 곧 내리려고 하는 그 법률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귀에 껴서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를 완비해서 그것을 빨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택상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예, 동인천 역은 그 인천의 아주 중요한 여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철거 확정이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지금 유령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동인천 르네상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배준영 후보 그동안에 그 철거 확정해놓고 진행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종중학교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파란봉을 나와서 영종중학교 문제를 해결할 듯 하다가 조택상 후보 측은 해결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영종의 운수업체를 배차 간격을 좀 빨리 하고 인천교육청과 인천시와 협력을 해서 1시간 10분 애들이 기다리는 것을 제가 15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일하는 거지 비난만 하고 이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유치권자한테 나가라고 강제 퇴교 명령을 법원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뛰어넘어서 그걸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 갖고 이 동이천역 철거 문제를 확정 지었지만은 민주당 의원도 국토교통위원을 하면서 같이 그 일을 저와 거들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만 하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저 배준영은 동이천 역사 문제를요 14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왜 빨리 안 됐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자유 주제의 상호 토론입니다.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있는데요. 개별 질문은 1분, 보충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똑같이 1분입니다. 먼저 배준영 후보께서 자유 주제로 조택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그 조택상 후보께서 만드신 이제 선거 공보물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절 조택상이 한 일을 일입니다. 근데 좀 기가 막혀요. 타임머신을 타신 것 같습니다. 영종신도대교 평화대교 착공 넣으셨는데 착공일이 2021년 1월인데 조 후보께서 부시장 취임하신 게 2월입니다. 타임머신 타셨습니까? 제3년 6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인천시로부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 12월에 제3년 6교가 착공했어요. 이거를 또 타임머신을 타셨습니까? 정무부시장 때 하셨다고 선거 공보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으로요. 강화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 준공식을 성과로 넣으셨는데 다 된 공사에 준공식을 열었다는 게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는데 조보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평화대교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화대교 기공식에 제가 부시장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년 6교는 4년 전에 주민과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 그 당시엔 제 부시장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인천시장님하고 임기 중에 제3년 6교 착공식을 하겠노라 약속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안 했다라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부시장이라는 사람은 시장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일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함께 지나온 그것은 주민과 함께 노력해서 결과라는 이야기지 제가 걸어온 길이지 우리 배준영 후보처럼 무조건 지자체가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배준영 후보 이번 보충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절 조택상이 한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아까 꼭 본인이 하신 일이 제3년 6교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말이죠. 광역소각장 민주당 인천시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종몰빵 소각장을 만든 최초 기획문서에 사인하셨습니다. 그것도 사과하십시오. 네, 1분 답해 주십시오. 사과는 요즘에 사과값이 비쌉니다. 무슨 사과입니까? 소각장에 몰빵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수종복 정부가 들어와서 소각장에 배준영 후보 막지도 못하고 영종에 5곳을 몰빵했습니다. 제가 재임할 때는 우리 10개 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모여서
인천 영종도에는 국제공약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소각장을 거기다 짓는다는 거는 미래를 봐서라도 절대 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빼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정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수구청장들이 오케이 사인이 끝났습니다. 그게 21년 5월 21일 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준영 의원 몰빵했다? 그거는 지금 유정복 정부에서 몰빵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영종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네. 자, 자유 주제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택상 후보가 자유 주제로 배준영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모두 1분입니다. 저것도 질문해 줄수 주십시오. 있습니까? 안 됩니까? 판넬 안 됩니다. 안 네. 됩니까? 그 배준영 후보 지금 배준영 후보가 그 4년 전에 그 63빌딩 인근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여기 한복판에서 빌딩 11채 오피스를 보유하고 지역구는 전세를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서울에 꼬박꼬박 내면서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서울인지 인천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 사람이기를 바라는데 배준영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도쿄 주택을 매각하여 유권자들이 후보가 서울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준영 후보가 서울에 처분해야 할 집을 처분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생각은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해 주십시오. 네, 그 똑같은 얘기를 좀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요, 그 25년 전에 아파트를 샀고 그게 정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택상 후보께서는 영종에 사시지만은 영종을 위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영종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 중에 전월세 사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분들을 폄하하면 안 될 겁니다. 같이 열심히 더불어서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택상 정무부시장 내정자 실현 당시 인천시의회 회의록이 21년 2월 1일 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제가 다소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기 이전에도 이 부분을 찬성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소각장은 앞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크 꺼졌고요. 조택상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예, 선관위에 등록된 걸 얘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배준영 후보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종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왜 서울의 모든 재산이 서울에 있는데 우리 그 영종에는 전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살면서 우리 영종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집을 가지고 있는 줄 네, 알았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1분 네. 답변입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 그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배준영 후보가 통행료 주민 무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종으로 이사 올 수 있게 됐다라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이런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책임 있게 정치를 해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에 제가 참 많은 일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 9호선 직결도 20년 만에 우리가 해낸 거 아닙니까? 하늘도시 전철역도 GTX DY 들어오는데 하늘도시의 전철역을 저희가 확정시켰습니다. 하늘도시에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도시를 위해 우리 영종 신도시를 위해 영종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을 해야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토론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 후보에게 1분씩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합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이제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이번에 심판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주민 여러분들의 입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심판을 해 주십시오. 저 조택상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아주 몸에 밴 체화된 서민의 약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중구 영종 강화옹진 우리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을 겁니다.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말만 해서 발목을 잡는지 보셨죠? 우리 지역구는 앞으로 많은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의 강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자리냐면 후보를 심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지, 교통은 편해지고 의료도 좋아지고 그리고 교육도 나아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고 평가해 주십시오. 저 배준영 기호 2번 배준영 후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일꾼을 뽑는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유권자들은 4월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어디서나 사전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국가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두 분의 후보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